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장의 알기 쉬운 미국 정치 이야기 1편으로 미국 의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컨그레스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셔서 이미 아실 수도 있겠는데 미 의회는 상원, 하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상원, 하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토tal 이 전체 미국 입법부 미국 국회의원은 535명이에요. 535명인데 US Senate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House of Representatives 이 House of Representatives에 해당하는 하원 의원들이 435명 도합 총 535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입법기관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이겠죠. 우선 이 중에서 저기 House of Representatives라는 저기 하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원이라고 좀 불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급 저기 국회의원이다 이런 개념이겠죠. 임기, terms, 임기는 2년이에요. 무조건 2년이고 4년마다 무조건 대통령, 부통령 선거 우리 작년에 트럼프, 커멀라 해리스하고 둘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 선거하고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임기가 2년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그 현재 구성은 Republicans 미국 보수죠. 공화당이 218석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하원 의원에서 Democrats 215선 미국 민주당 진보 민주당 215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vacant가 2석이고 스피커 하원 의장 우리로 치면 우덜식 국회의장 같은 미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에요. 현재는 구성이 끝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흥미진진한 것은 vacant 2 이 공석 2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vacant는 공석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 투표는 다 됐어요. 근데 얘네가 1월 초에 1월 2일에 이게 상원 하원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근데 왜 2석이 공석이냐 내가 11월 달에 당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근데 정부 주 요직의 뭐 장차관이나 기관장급 국가 기관장급 자리에 발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컷이 돼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했다. 그럼 당선이 됐지만 그걸 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임시 공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현직 의원이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 현직 의원들이 죽었을 때는 그 남은 임시 공석이 되는 거죠. 이건 계속 두는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뭐 어디 주요 요직에 발탁이 돼서 혹은 엠베서더 내가 당선이 11월 달에 됐는데 취임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또 행정부에 발탁이 돼가지고 외교관 굉장히 영광스럽고 꿈의 사실 자리거든요. 굉장히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외교관들의 의전이 굉장히 훌륭한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걸로 파견이 됐을 때 그 당선 자리를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임시적으로 2석이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몇 시간 전에 찾아본 자료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 지역 보궐선거 그러니까 스페셜 일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보궐선거겠죠. 그거를 치러가지고 계속 공석으로 두진 않아요. 왜냐면 헌법적으로 또 채워져야 되는 그런 헌법 구조가 이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2석은 계속 비워두는 건 아니고 아마도 곧 이제 그 스페셜 일렉션 보궐선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18대 215로 굉장히 좀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인데요. 미국 상원은 하원하고 개념이 완전 달라요. 일단 상급 기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상급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국회의사나 건물 안에 있는데 하원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죄송합니다. 상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임기가 6년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한 주, 미국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저기 뉴욕주부터 하와이주까지 총 50개 현재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냐 인구수를 대제를 하고 무조건 2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4천만 명 이상의 거대 주에서도 2명밖에 안 나오고요. 와이오밍이나 몬태나, 루이지애나 같은 이런 굉장히 조그만 주에서도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국 역사나 지정학적 이런 정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성이 된 정치 권력 구조인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6년이고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 임기가 똑같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걸쳐가지고 거의 3년씩, 2년씩 걸쳐가지고 이 투표가 기간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구조해서 이것도 결국 오랜 시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의도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선거가 그래서 매번 다른 거예요. 일어나는 데가 다르고 한 주에서도 투표 선거 되는 데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구조가 돼 있고요. 상원도 마찬가지로 Republicans 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화당, 데모크래트, 민주당하고 똑같은 건데 당은 똑같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현재 53명 그리고 상원 민주당 진보 진영 연합은 데모크래트 45석이고 인디펜던트 2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디펜던트가 뭐냐면 양다리네 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은 무당 중도층이 실제로 있어요. 가끔 주지사들, 거버너죠. 주지사들이나 지방정부, 주정부 강요들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중앙정부 고위 강요에서도 이런 무당층, 중도 무당층들이 이렇게 계셔요.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라는 중도층이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고요. 말 그대로 중도죠. 근데 현재는 2석이에요. 근데 왜 얘네가 플러스라고 돼 있냐면 얘네가 무당이긴 한데 한 사람은 메인주는 미국 동부해안 끝에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닿은 굉장히 조그만 어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2명이 나오죠. 아까 크기와 상관없이 주당 2명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앙구스 킹이라는 굉장히 노년 정치인이 벌써 몇 번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연임을 몇 번이나 했으면 벌써 곱하기 6, 3번만 해도 18년이고 4번만 해도 24년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하여튼 그 정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평생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그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나온 한 사람이 지역에서 뽑힐 때는 중도예요. 근데 원래 진보 성향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 DC에 와서 의회에 들어갈 때는 나는 내 자리, 이 메인주의 의석 한 석, 상원 의원 한 석은 민주당하고 연합합니다. 카우쿠스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얘네하고 우리가 연맹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그 의원 개인이 의원실 개인 저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석이 진보 진영으로 가 있는 거고 다른 한 석은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름을 좀 날렸지만 결국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을 이제 지지 표명을 했죠. 뒤늦게지만 그 노년의 버니 샌더스가 버몬트주에서 온 그 2명의 상원 의원 중에 또 한 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당층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와서는 이 진보 진영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대 47, 좀 6석 사이로 편안하게 공화당이 과당이다. 6석이면 많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넷 프레지던트,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현재 상원 대통령, 이게 의장, 대통령, 회장 뭐 이런 거잖아요. 프레지던트란 게. 그래서 상원 대통령, 우리말로 좀 개념으로 더 스무스하게 얘기하면 상원 의장은 투표로 되는 게 아니고 현직 행정부의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아요. 이거는 과당, 여기 여당, 야당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가는 좀 희한한 구조기는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지금 그 미국 US Congress, 미 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마이크 존슨, 아까 잠깐 스피커라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루이지애나, LA가 약자고요. 그 LA 도시가 아니고요. 주 할 때는 저 LA 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표기를 루이지애나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촌 동네예요. 그 옛날로 치면 미국 남북 전쟁 때 150년, 170년 전에 남북 전쟁을 했는데 그때 링컨이 그때 남북 전쟁의 북부 연합의 총사령관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냐 유지를 하냐를 가지고 그게 제일 핵심적인 정쟁이 돼가지고 심지어 내전까지 했는데 그게 남북 전쟁인 거고요. 그때 루이지애나는 남쪽 노예 제도를 찬성을 하는 그 연합의 남부 연합의 한 주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마이크 존슨인데 이 사람 벌써 몇 번을 연임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뉴스에 계속 얼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미국은 또 하원 의장은 무조건 여당에서 여당이라기보다도 그 과반당 있죠. 과당. 의석수가 지금 공화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한 명이 추천이 돼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하우스 스피커가 현재 마이크 존슨인데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천, 개신교 신자로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져 계시고요. 이분이 갖는 파워가 더 막강한 것이 임기는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면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임기가 2년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의전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권 승계 라인이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하원 의장이에요. 하원 의장 임기는 2년 딸이밖에 안 되는 짧아 보이는 거지만 이 하원 의장이 미국 대통령도 부재고 부통령도 부재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지위와 이제 그 디그리 권위를 가지는 우리나라 우덜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개념인 건 거예요. 그 하원 의장이 현재 하우스 스피커라고 불리고 하원 의장은 마이크 존슨이 되겠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온 저기 촌동네 아저씨라고 할까요? 그리고 JD 밴스 너무 잘 알죠. JD 밴스가 현재 미국 바이스 프레지던트 VP라고 해요. 줄여갖고 부통령이면서 미국의 부통령이면서도 상원 의장, 상원 회장 뭐 이런 게 되는 건 거죠. President of US Senate. 미국은 또 행정부의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겸임을 해요. 이것도 여당 야당 의석수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젊잖아요. 40대 중반인가 초반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인데 오하이오주 또 굉장히 촌동네죠. 오하이오주에서 상원 1선을 하다가 3년도 안 해가지고 러닝메이트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번에 골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상원 의장을 역임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또 막강합니다. 의전설 2위기도 하지만 상원에서 예를 들어 어떤 쟁점이 합의가 안 돼서 투표를 했는데 50대 50 100명이잖아요. 50대 50으로 갈라졌다. 그럼 그때 캐스팅 vote 이거를 tie breaking vote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 한 표를 선서할 수 있어요. 이 부통령이. 그건 무슨 말이냐? 이 50대 50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한 표를 어디든지 던져가지고 법을 발의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 현재 JD 밴스라는 사람이 부통령이면서 상원 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표를 한 번 더 저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전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이게 좀 정말 미국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상원이 6석 차이로 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그 하원이 지금 3석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잖아요. 배신표가 나올 확률도 높고 꼬작 3표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굉장히 성실하고 치열하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이제 바겐 칩스를 서로 이렇게 굉장히 나 이거 좀 포기할게. 나도 이거 좀 포기할게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정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정말 선진적이고 정말 부럽다. 저희도 20대 국회까지는 그랬지만 21대 때 갑자기 여소야대 박근혜 정부 때 중간이죠. 전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이 180석 먹고 지금은 민주당하고 어쨌든 다 합쳐갖고 좌빨 진보에서 193석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탄핵까지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정부 관료 탄핵 29건 대통령까지 탄핵까지 해가지고 이 균형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일방적으로 야 소수 너희는 목소리도 내지 마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정말 불균형이 정말 개탄스럽고요. 물론 전 특히 22대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100% 장애됐다고 너무 누군보다 이제 신봉하는 사람이 됐지만요. 이 구조가 정말 바람직하고 부럽기도 하다. 굉장히 선진적이다. 역시 미국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원에 대해서 그 법관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상원은 또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이 다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게 하원은 임명을 하지 못해요. 법관은 무조건 상원에서만 청문회하고 상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미국 법관은 뭐냐면 저지죠. 판사들. 우리는 임용시험 쳐가지고 점수대로 쭉 줄 서가지고 뭐 상위 10%는 뭐 판사 임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리 젊어도.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법조 경력. 이 법조 경력이
얼마 기간 이상 있어야 판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판사 임명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조 경력이 무조건 얼마 기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번 임명이 되면 미국 법관들은 종신입니다. 임기가 있거나 정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종신이에요. 자기가 사퇴하거나 자기가 정치 출마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혹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가 돼서 뭐 구속이 됐다거나 구금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인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미국 법관들은 종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해요. 그걸 누가 임명한다? 미국 상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죠. 주당 2명, 미국 전역에 100명밖에 없는 아주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